저는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에코시스템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플랫폼 쪽에 얘기를 좀 많이 드릴 예정인데,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 지금 바크야트에 전시도 돼 있고 앞전 섹션에서 계속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기술 쪽보다는 플랫폼 자체에서 그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이 생태계를 좋게 만드느냐, 그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플랫폼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플랫폼 자체가 하나의 거래의 툴, 많이 판매하기 위한 거래 툴로서의 플랫폼을 이해를 하고 계신데, 사실은 저희가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술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뭐 AR, VR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스템 쪽의 얘기도 있고, 뭐 클라우드 쪽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무인 자동차, 무인 선박, 그 다음에 무인 물류센터, 뭐 드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재미난 거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기술인 반면에 고객은 모른다는 겁니다. 물류센터에서 사람이 없이 운영이 된다 그래가지고 고객이 볼 수가 있을까요? 선박 자체가 아니면 터미널 자체에서 무인으로 운영이 된다 그래가지고 고객이 굉장히 그 서비스가 좋아졌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플랫폼은 고객의 접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됐다는 것 자체를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이 플랫폼 영역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부분이 아니라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자 할 때 제일 활용도가 높은 것 자체가 이 플랫폼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사실은 물류가 변화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자료 저희 홈페이지에 제가 발표하기 전에 올려놨거든요. 파일 다운받아 가지고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홈페이지에 한번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에즈이즈로 보면은 오프라인 물류라고 하는, 오프라인 물류 쪽에서, 오프라인 커머스나 물류 쪽에서 하는 것들이 위쪽에 있는 그런 라인들입니다. 주로 B2B였고요. 컨테이너나 ULD 단위로 움직였습니다. 아니면 팔레트 단위로요. 그 다음에 판매하는 제조기업은 판매를 해서 CY나 아니면 DC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의 판매가 끝났고, 그 다음에 유통업체들이 자기네들 유통 그 DC에서 스토어까지 연결을 하는 것 자체를 내부 유통망을 통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구매를 하기 위해서 스토어를 직접 가가지고 구매를 했었죠. 작년 기준으로 한국이 이커머스 레이쇼가 35% 정도가 됐습니다. 이커머스가 발전을 하면서 어떻게 물류가 변화되기 시작을 했냐면요. B2B2C나 아니면 B2C, 아니면 D2C의 형태로 갔고, 그 다음에 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얼마 정도로 늘어갔냐면, 자그마한 이커머스 셀러도 몇백 건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은 하루에 물류오다가 수십만 건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핸들링하는 볼륨 자체도 예전같이 큰 물량들이 아니라 LCL 단위, 아니면 박스 단위, 파슬 단위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물건이 우리나라의 90% 정도가 해외에서 수입이 되고 있죠. 해외에서 수입된 물건이 DC가 아니라 FC라고 하는 풀필먼트 센터로 들어갔고요. 그럼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 판매가 완료가 되면 저 물량이 라스트 마일을 통해서, 라스트 마일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5%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고 해서 해외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팔려나가는 건 다시 거기서 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팔려나가가지고 라스트 마일 서비스를 통해서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리해야 되는 물류 영역이 굉장히 길어졌고요.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렸습니다. 또한 맨 끝에 해외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영역에서 관리의 주체가 예전에는 제조 유통기업이라는 주체에서 지금은 이커머스 플랫폼, 그 다음에 이커머스 셀러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변화가 됐고, 돈을 내는 주체 역시도 이분들이 돈을 내는 주체가 됐습니다.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이죠. 여행하고 물류를 좀 비교를 해놨습니다. 여행은 다 가시니까요.
여행하고 물류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터미널을 가고 비행기나 철도나 버스를 타고 다음 터미널을 도착을 해서 다시금 택시나 렌터카를 이용해서 호텔을 가고 거기서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지로 갑니다. 물론 돌아오는 게 여행이지만 이제 저 한 방향으로 따지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물류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공장에서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물류센터를 들어가고 거기에서 고객까지 이뤄지는 이런 하나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여행과 물류가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여러분들이 가실 때 왼쪽 하단에 있는 저 아마 사이트들 다 이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웹에 저 정도의 사이트들은 다 깔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쓰시면서 굉장히 많이 편해졌습니까? 예약하시고 이용하시기 굉장히 편했다고 느끼셨죠? 예. 그렇지만 재미난 것들은 저 앱 중에서 중복적인 액티비티를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 여행의 끝단에서 끝단까지를 연결해주는 앱 자체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별도의 앱에 들어가가지고 별도의 예약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또 시간 자체도 내가 공항에 몇 시에 도착하니까 비행기는 몇 시 거를 끊어야 되고 도착지에서 몇 시에 도착하니까 렌터카는 몇 시에 또 이용을 해야 되고 호텔은 몇 시에 체크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은 몇 시에 예약을 할까 제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이 여행에서 내가 만약에 예산을 200만 원을 잡았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얼마를 쓰고 있고 남은 예산이 얼마인지를 내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굉장히 편리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플랫폼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류라는 관점에서 한번 요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물류 그림이죠. 물류 그림에서 보면은 하나의 화주가 하나의 물류업체를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의 화주는 여러 복수의 물류기업들한테 견적을 받고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서비스에서도 백업을 늘 가져갑니다. 그래서 선사도 두세 개를 쓰고요. 트러킹 업체도 두세 개를 쓰고 항공업체도 두세 개를 씁니다. 그러면서 앱에서의 불편함하고 동일하게 커뮤니케이션도 내가 해야 되고 실적 관리도 내가 해야 되고 정상 관리도 제가 해야 되고 예약도 제가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현재 화주들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편리하기 위해 가지고 포워딩이라는 업체를 쓰시는 경우도 생깁니다. 편해졌죠. 물론 포워딩 업체가 지금 풀필을 넘어서는 서비스까지는 제공해주지 못하고 주로 이제 국제운송과 관련된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포워딩 업체를 통해서 통합 관리를 하는 편리함을 가져가는 대신 포워더들이 그런 여러 가지 단계의 업체를 연결해 주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비용들 그 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해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별도의 저렇게 커미션을 붙이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 전체 물류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현재의 물류 산업의 한계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나타난 것들이 플랫폼이라는 영역들이 물류에서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게 있으면 오프라인 물류가 없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결국은 물류라는 것 자체는 오프라인에서 화물의 흐름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것들은 늘 존재를 해야 되고요. 다만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편리함들, 정보들, 또 아까 이커머스와 같이 대단위의 그 데이터들을 핸들링하는 그런 영역들을 플랫폼 영역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은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커머셜 트레이딩, 그러니까 거래를 위한 툴로서만 이해를 하고 계신데 그거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이용을 하면서 기존의 오프라인과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이 중간에서 조금 더 원활하고 완벽한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디지털 플랫폼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라이빗한 업체들로 한번 보면 프라이빗이라는 건 자체는 뭐냐면 기존의 물류업체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는 오션 캐리어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컴퍼니, 물류회사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GTO, 터미널 운영사들도 요즘은 저렇게 플랫폼 서비스를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전자상 거래에서 시작을 해서 물류 쪽도 많이 이동을 하면서 많은 스타트업들 기업,
그 다음에 기존에 물류를 안 했던 기업들이 IT 기술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컴퍼니 역시도 뭐 각 국가마다 뭐 10개에서 20개 이상씩의 플랫폼 회사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레이딩이 아닌 예를 들면 부킹이라든지 그다음에 EBL이라든지 아니면 페이먼트라든지 이런 쪽에 서비스를 하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영국의 TI 리포트가 전망했던 그런 자료입니다. 2019년, 20년 자료에 보면은 2023년까지 약 19% 정도의 물동량이 온라인으로 전환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산업 내에서는 근본적인 변화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는 전망이 2021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고 기존의 오프라인하고 경쟁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ADL 리포트는 조금 더 충격적입니다. 현재 약 25%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3PL이나 포워더들의 사업군 자체가 2030년 기준으로 해서 SF 베이스의 컴퍼니로 그 포션이 넘어가든지 아니면 디지털 플랫폼 컴퍼니로서 포션이 넘어가든지 해가지고 본인들의 캐파는 약 1% 정도로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베이스의 회사라는 것 자체는 물류 실행사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운 기업이나 항공 기업들, 그 다음에 뭐 트러킹 업체들이 플랫폼 서비스, 저 영역 자체를 확대해 나가는데 그 업체들이 사실은 오프라인에서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저 커버리지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들이 스스로의 플랫폼 자체에 서비스를 하면서 저런 영역 자체를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예전보다 디지털 기술로 인한 그 포션 자체가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날 거라는 그런 예측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냐라고 설명을 하면 사실은 몇 가지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라는 것 관점에서 보면은 거래라는 것만이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아직도 트레이딩 중심의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형 모델 자체를 물류 플랫폼에 그대로 적용을 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SCM 플랫폼이라든지 데이터 플랫폼의 영역이라든지 디지털 기술을 많은 부분에서 수용을 하고 있지 못한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거래 중심 아니면 커미션과 마진 중심의 그런 서비스 영역을 나타나고 있다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숫자가 몇 가지 찍혀져 있습니다. 이 숫자가 화주가 구매할 때까지 몇 번의 마진 자체가 들어가 있느냐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마진 자체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화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높은 물류비를 지불을 하면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거래 중심의 커미션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구성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통합보다는 전문 영역 중심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또 한번 그 해당되는 플로우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들을 좀 다팅을 시켜놨습니다. 어느 영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고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여행 앱과 동일하게 물류의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일부 구간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시간,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비용의 정산, 관리 이런 영역은 다시금 화주한테 그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전문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통합적으로 갈 거냐 하는 이슈가 또 발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디지털 플랫폼의 한계 중에서 플랫폼의 진화의 모델을 저렇게 단계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3, 4분면에 있는 그런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 있고 사실은 가치사슬 통합형으로의 서비스 모델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독자 생존형 모델로 가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예시입니다. 독자 생존형이라는 거는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구조 자체를 좀 제가 세그멘테이션을 해놓은 겁니다. 거래 구조가 어떤지, 수익은 어디에서 가져가고 있는지, 기능과 확장, 그 다음에 서비스 커버리지는 어디까지 되는지를 보시면 약간 빨간색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들이
독자 생존형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독자 생존형은 뭐냐면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플랫폼 업체만 좋아지는 구조. 예, 이런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이런 독자 생존형 플랫폼 모델을 가져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앞전 세션에서 머스크가 본인들의 이제 서비스를 소개를 했는데 제일 큰 통합 플랫폼의 모델로서 제가 머스크를 잠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 가지고 여기를 가져 나왔습니다. 머스크는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탑2 캐리어입니다. 탑2 캐리어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머스크가 요즘 통합물류 서비스 업체로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다는 건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서 물류업체를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그것도 오프라인의 물류업체를 투자를 하는 경우랑 온라인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풀필먼트 업체까지 투자를 해서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업체 중에서, 물류 플랫폼 중에서 풀필먼트 센터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네, 머스크는 풀필먼트 센터랑 라스트마일까지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저 서비스 영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전에 설명했던 트레이드 렌즈가 하나의 것이고, 사실 트레이드 렌즈 자체는 데이터 인터페이스 기술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거래를 위한 머스크 스팟이 가장 사람들한테 많이 익숙하죠. 머스크 스팟이 현재 66% 정도, 전체 물량의 66%를 머스크 스팟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 거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선사 중에서 약 2개의 선사가 온라인 거래에 대해 가지고 제일 집중을 하고 있는데, 머스크가 그 한 얘기고, 하나는 하팡로이드가 한 25% 정도의 물량을 온라인에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스팟이 66% 정도 하고 있는 그런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머스크 플로우라고 하는 SCM 관리. 결국은 예전에 선사가 서비스하는 영역을 넘어서 엔드투엔드라는 것 자체를 연결을 하고, 여기에 데이터를 트레이스 랜드라는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연결을 해나가면서 머스크 플로우 통해 가지고 SCM 통합 관리의 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좋은 모델인데, 화주 입장에서는 좋은 모델, 선사나 물류 입장에서는 종속될 수밖에 없는,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의 그림을 머스크가 이미 그리고서 플랫폼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밸류링크라는 회사는 어떤 형태로 플랫폼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링크는 처음에 2018년에 창립을 하면서부터 가치사슬 통합형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사슬 통합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뭐냐면, 서비스 카테고리는 고객이 원하는 전 카테고리를 다 포함하겠다. 스콥도 고객이 원하는 전 스콥. 그래서 국내 물류, 수입 물류, 수출 물류, 상국간 물류, 그 다음에 해외 가는 움직이는 해외 물류까지도 운영을 하겠다. 그 다음에 채널 자체도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다 서비스하겠다. 이게 밸류링크가 가져가는 그런 모델들입니다. 밸류링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서비스 체계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 플랫폼 안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디지털 기술들이 다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밸류링크의 플랫폼은 오른쪽과 같은 그런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주는 이 플랫폼만 접근을 하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 그 다음에 판매자들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화주를 만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 트레이딩을 일으키고 각종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SCM 관리하는 서비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론상은 되게 편한데, 사실은 이 이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픈 플랫폼을 없애고 지금 디지털 플랫폼으로 디지털 포워딩형으로 다시 전환이 되고 있는데, 밸류링크는 이 플랫폼을 가져가면서 한 가지의 묘안을 가져갔던 게 뭐냐면, 이 플랫폼을 무료로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화주나 판매자들은 이 안에서 거래 수수료도 없고, 그 다음에 마진 자체도 붙이지 않는 구조. 그래서 이 오픈 마켓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팔고자 하는 것들을 화주를 통해서 파는 구조를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그 다음에 정보까지도 무료로 전달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밸류링크는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뉴트럴 포지션,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화주, 판매자,
플랫폼 운영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에코시스템 자체를 온전한 에코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밸류링크유가 또 하고자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고자 했었는데요. 플랫폼을 저렇게 구축하고 서비스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화주가 직접 해당되는 서비스를 구매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어 놨고요. 저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무료 서비스의 영역입니다. 근데 문제는 중소형 화주들 같은 경우, 이커머스 화주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물류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요청한 거는 대행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지훈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대행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플랫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우리도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만들어줘라는 요청을 하시고 계세요. 그렇지만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만드시기보다는 저희가 그러면 별도의 사스형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저기서 그냥 사용을 하시고 나중에 어느 정도 볼륨이 되시면 독립하시죠 라고 해서 이지온투유라는 사스형 서비스를 가지고 이 플랫폼 안에 있는 모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구조를 보시면 저희 안에 있는 판매를 하고 계신 각종 물류 기업들이 자체적인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엑셀이라든지 엑셀 같은 걸로 이제 데이터를 넘겨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스형 서비스로 해운선사의 운영 시스템, 그 다음에 물류기업들의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저렴하게 서비스를 하면서 저희 플랫폼하고 데이터를 연결을 해나가고 있는 이 구조가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상생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무료와 유료가 같이 겹쳐져 있는 모델입니다. 트레이딩을 하는 과정 중에서 제일 이제 많이 필요로 하신 부분이 저렴하고 빠른 서비스를 굉장히 쉽게 조회를 해야 된다. 그것도 내가 직접 한다는 개념에서 각종 파트너들이 제공한 테리프, 그 다음에 운송 서비스 정보를 가지고 고객이 원할 때 최적 서비스 정보를 빅데이터랑 AI 기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안에는 물류비 정보, 물류비 기준, 아니면 출발일이나 도착일 기준, 그 다음에 총 운송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트레이딩을 하는 것 자체는 해운이나 항공에 국한이 된 것이 아니라 해운, 항공, 철도, 도로, 그 다음에 복합 운송하고 풀필먼트 라스트 마일 서비스, 그 다음에 통관까지 이 안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별도의 웹을 가져가는 불편을 이 하나의 솔루션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다는 것이고요. SCM이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세 가지의 흐름을 얘기를 하죠. 화물의 이동, 정보의 흐름, 자금의 흐름. 요거 자체를 저희가 디지털 전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거 역시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비지빌리티는 앞장에 있는데 사실은 비지빌리티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 장만 따로 넣었습니다. 비지빌리티 하면 국제운송을 하시는 분들은 배만 가지고 트래킹하면 안 되겠죠. 육상과 겹해져 있는 복합운송, 그 다음에 내륙운송, 항공운송까지 트래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포트 컨제션이라든지 ETA 정보, 그런 정보까지도 안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에서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서 거래가 끝나고 나면 궁금한 사항은 당연히 오프라인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오프라인 지원 센터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냐라는 것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무료로 운영을 하시는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비교 조회하면서 자율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케줄 조회하고 견적 보고 거래하시고 도큐멘테이션도 저기서 하시면 EDI 서비스 자체도 무료로 제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송 관리하실 수 있고요. 통합 정산하실 수 있고 정보 조회까지 플랫폼 안에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중소형 화주고 나는 물류를 잘 모른다라고 하시거나 이커머스 화주 같은 경우에는 밸류링크한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안에서 최적의 시스템을 매칭을 시켜드리고 모든 정보 자체를 화주가 직접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서 대행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주로 B2B2C나 아니면 B2C 고객들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링크는 플랫폼 서비스만 하냐? 그건 아닙니다. 오프라인 서비스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오프라인 서비스를 다른 업체들이 잘 서비스를 못 해주고 있는 영역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오프라인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오프라인 서비스를 위해 가지고 저희가 풀필먼트 센터 3개를 국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상 LCL 콘솔 서비스를 부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쪽에 하나의 풀필먼트 센터에 투자를 해놨고, 그 다음에 중국의 법인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로 한 3만 건 정도의 풀필먼트 서비스 자체를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크로스보드 이커머스 쪽에서 한국 나가시지 않는 경우 해상으로 LCL 콘솔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종료일로 해상 운송 서비스 자체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몇 장에 걸쳐서 밸류링크유가 그러면 기존에 있는 플랫폼하고 어떤 차별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밸류링크유는 독자 생존형 모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상생형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밸류링크유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전략은 슈퍼플루드 전략입니다. 초디지털 전략이라 해서 보시다시피 기존에 알고 있는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나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이 중간에 커미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료 중심으로 온라인과 그 다음에 비용 자체를 제로로 운영을 하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슈퍼플루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에어비앤비에 대응하고 있는 슬라시라든지 이베이에 대응하는 오픈바자, 우버에 대응하는 라주주 같은 데가 실제 저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기반으로 밸류링크유가 제일 궁금하신 것들이, 그러면 플랫폼이고 수익은 어떻게 내냐 궁금하실 거가 많아가지고 한 장을 넣어놨습니다. 밸류링크유는 수익에 대해 가지고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만 5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링크유는 플랫폼 서비스에서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쪽에 IT나 사스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사스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셨을 경우에요. 그 다음에 물류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특히나 B2B나 B2B2C 같은 이커머스 물류로 전용 물류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한 1%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렴하게 물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회사가 영이 되냐? 그것이 아니라 플랫폼은 기존에 있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서비스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가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 영역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디카보나이제이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밸류링크유는 2023년도에 저 두 가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직 판매가 되지 않은 그 이커머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류비 정산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저희 플랫폼에서 거래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먼저 판매자한테 운송비를 대납을 해드리고 나중에 컬렉트하는 구조. 그러면서 은행의 이자율보다 훨씬 낮으면서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그런 페이퍼리스한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 자체를 런칭을 한다는 게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스콥 1, 스콥 2 같이 이제 카본 배출량, 탄소 배출량에 대해 가지고 리포트하는 것들은 보통 운송기업들이 좀 역할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일부 구간을 사용하신 화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만큼 탄소 배출을 했는지 자체를 하나의 서비스 오다별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불편함을 이제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게 스콥 3의 화주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영역들입니다. 그 중에서는 항공운송이나 해상운송만 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내륙운송, 창고까지 이용을 했을 때는 그거와 전체적인 서비스 오다 하나하나별로 탄소 배출량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운송 정보에다가 탄소 배출량 정보를 엮어가지고 하나의 정보로 해가지고 화주들한테 제공을 한다는 게 디카보네이션 정책입니다. 이런 거를 한다라고 하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지 못했던 부가 서비스 자체를 받으시면서 밸류링크는 이걸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밸류링크의 서비스 자체는 물류와 플랫폼에서 시작을 했지만 파이낸스 영역과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까지도 넘어가고 있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8년에 설립이 됐었고 현재 120명 조금 넘는 인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밸류링크가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플랫폼 IT 쪽으로만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류 서비스를 했던 인력들, 그 다음에
경영관리 쪽의 인력들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밸류링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정보, 노하우들은 같이 쉐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SDC라는 별도의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별도의 가입비나 운영비용 부담 없이 여기서 만들어진 결과, 데이터, 정보 자체를 회원사들한테 같이 쉐어링을 해드리고 있고 현재 80개 넘는 기업들이 참여를 같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이지만 대외 공인을 받거나 아니면 MOU 체결이라든지 교육과 자문의 역할을 하면서 수행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협회 중소형 화주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코트라의 수출 바우처 사업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00여 개의 업체들이 벌써 저희 쪽하고 이제 물류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계시고요. 기존보다 훨씬 더 어드밴스되어 있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서비스를 직접 이제 물류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방향은 화주가 직접 플랫폼을 이용해서 직접 물류 서비스를 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가 나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좀 부족하실 때는 저희가 훨씬 더 좋은 기술력과 경험을 가지고 훨씬 더 좋은 디지털 경험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변화의 방향들을 가져나가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